여러분, 요즘 부동산 뉴스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른다, 거래가 늘었다, 신고가를 찍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참 복잡해지죠.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노후 자산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더 예민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시니어분들이 꼭 아셔야 할 부분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패닉 바잉, 즉 불안해서 덜컥 비싸게 집을 사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대출을 많이 끌어다 쓰는 상황,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애초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국 여유가 있는 일부 사람들만 더 비싼 값에 집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나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여기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집을 샀을 때 과연 그 값을 주고 사줄 사람이 정말 있을까? 이걸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기회가 아니라 마지막 폭탄 돌리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정권이 바뀌고 나면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완화 정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도 큽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지역,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일어나고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그것도 선호도가 높은 일부 아파트에 한정된 현상입니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여전히 거래도 적고 가격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시장 전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몇몇 지역만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서울 아파트가 다시 신고가를 찍었다는 뉴스. 단순히 보면 시장이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풀렸을 때 집중적으로 거래가 몰렸던 결과입니다. 그 이후 다시 규제가 강화됐고 지금은 이어지는 거래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평균 매매가가 높아진 것도 일부 고가 거래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착시 효과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서울, 특히 강남 일부 고가 아파트만 사람들이 몰립니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여전히 불황입니다. 무리한 대출, 과도한 기대는 자칫 노후 자산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시죠? 서울 아파트 값이 또 오르네, 신고가 나왔네, 이런 소식 들리지만 실제로 전체 시장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일부 고가 아파트는 잠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거래가 전체 시장을 반영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비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가 한번 이루어지면 주변 사람들 사이에 이런 기대가 퍼집니다. 저 집도 팔렸네. 그럼 내 집도 더 비싸게 팔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가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돈을 들고 와서 사줄 사람이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요. 일부 고가 아파트만 잠깐 신고가 기록.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다시 떨어지고 있음. 대출 없이는 사실상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열 심리만 부풀어 있음. 결국 소수의 고가 거래가 시장을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 경기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은행도 예상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발표했어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금리를 내리고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돈이 실물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겁니다. 경기는 안 좋아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런 심리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안해지면서 또다시 대출을 더 많이 받아 집을 사려고 하고 특히 강남 3구처럼 소위 인기 지역은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금 동원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 참여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사는 건 결국 부채를 키우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정부도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가 주택에 대해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이럴 때 더 사두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을 보면 이건 일시적인 과열, 말 그대로 착시 효과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시장은 여전히 거래 부진. 일부 고가 아파트만 심리적 상승 유도. 실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
경기 침체, 저성장 국면은 여전히 심각. 대출에 의존한 무리한 투자는 특히 시니어에게 위험.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부동산 이야기 들으시면 걱정이 더 커지시죠?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런데 그 이면을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럼 서울 강남 집값이 더 오르겠네, 이런 기대를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시장에 쉽게 참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도 엄격해지고 심지어 대출 한도도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특히 7월부터 적용되는 DSR 3단계 규제를 아셔야 합니다. DSR 규제란 쉽게 말해 내가 버는 소득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7월부터 수도권 내 대출은 트레스 금리 1.5% 추가 적용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 원인 사람도 대출을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요즘은 집을 사려면 정말 몇 천만 원 차이로 거래가 성사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출 여력이 점점 줄어들면서 실제로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라는 거죠. 그런데 왜 뉴스에서는 계속 집값 오른다고 하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부 소수의 고가 아파트가 잠깐 거래됐을 뿐입니다. 전체 시장을 보면 거래량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특히 강남 특정 지역만 일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제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도 극히 소수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노후 안전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합니다.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고령화가 현실입니다. 주택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일부 외국인 수요 기대만으로는 안정적인 시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것은 특히 시니어 세대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은 착시일 수 있습니다. 일부 강남고가 거래가 전체 시장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7월부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돼 실질적인 구매 여력은 줄어듭니다.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 수요 감소 등은 시장의 본질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내 상황에 맞는 안전한 자산 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대출 없이 고정 지출을 줄이고 건강과 실속을 챙기는 게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이야기 들으시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집 다 사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실상을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교포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수요가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외국인 수요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서 집을 사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방식이 과거보다 훨씬 위험해졌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구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끌어와서 갭 투자를 합니다.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동시에 최대한 활용합니다. 최근엔 30년 심지어 4050년짜리 장기 대출도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5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퇴 전까지도 빚을 다 못 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비싸게 사도 나중에 더 비싼 값에 다른 사람이 사줄 거야. 이런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소득 상관없이 집값 기준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지금은 내가 실제로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르더라도 그 상승분을 감당할 만큼의 추가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지금 수준의 집값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출 총액이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 확대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일부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진짜 기회를 잡은 걸까요?
냉정하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폭탄을 떠안는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갚아야 할 대출을 떠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무리하게 참여하는 건 노후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우선하시고 무리한 투자나 빚은 최대한 피하세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만 보고 덜컥 뛰어들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내 소득과 자산, 나이와 노후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외국인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 정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여전히 빚을 최대한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상승 기대만 믿고 뛰어드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은퇴 이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절대 무리한 부동산 투자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부동산 이야기 들으시면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큰 문제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버티면 더 오를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집을 내놓지도 않고 주변에서 누군가 고가에 거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더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 사람들의 심리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 여러분, 요즘 대출받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정부가 은행을 압박하는 정책 때문입니다. 은행이 무턱대고 대출 많이 해주면 위험하니까 자기 돈 자본을 더 많이 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부담이 커지니 자연스럽게 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특히 집 살 때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아무리 집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액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총량 자체가 제한되니 집을 사는 사람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문 용어 쉽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뉴스에서 RWA, 위험 자산 규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많이 해주면 문제가 생길 때 감당을 못하니 미리 돈을 더 많이 쌓아두라는 규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도 줄어들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드니 결국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지금 부동산 시장, 일부 고가 거래만 보고 또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많지 않고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출 총량을 줄여서 과열을 막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나 대출 확대는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실질적인 생활 자금을 더 우선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란 막연한 기대보다 내 상황에 맞는 실속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소식 들으시면 서울 집값이 왜 이렇게만 오를까? 의문 가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은 은행의 대출 정책과 정부의 공급 정책입니다. 먼저 은행들이 주택대출을 더 조이려고 준비 중입니다. 기존에는 주택대출을 위험한 자산으로 15%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25%까지 올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집 사려고 대출해줄 때 훨씬 더 까다롭게 돈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어렵고 자금 마련이 힘들어지면 집값을 높게 고집하기도 어렵습니다. 공급 확대 이야기 누구를 위한 걸까? 여러분, 대통령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자주 말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고 파는 매매 시장에는 소득 상위 20%만 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의 75% 이상을 소득 높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80% 분들은 집을 사기보다 빌려서 살거나 임대주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사실상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를 놓아서 수익을 냈는데 공공임대가 늘어나면 굳이 비싼 월세나 전세를 찾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존 집주인들은 그 집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매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자연스럽게 기존 주택이 시장에 더 많이 나와 기존 집 공급 확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서울 집중 현상 왜 계속될까? 여러분, 서울만 유독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모두가 서울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공급 확대, 분산 정책을 해도 서울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서울을 선택합니다. 과거 세종시 사례를 보면 대전과 충청권 일부 수요가 세종으로 옮겨갔지만 서울만큼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서울 집값 안정도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은행이 대출을 더 조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임대주택 등 공급 확대는 일부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핵심지의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여전히 일부 지역만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무리하게 투자에 뛰어들기보다 본인의 실거주 안정성과 현금 흐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과열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는 침착한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 집값 이야기 들으시면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오르나 걱정되시죠? 사실 서울 집중 현상은 단순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열된 심리가 계속 이어지면 결국 피해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왜 서울만 몰리는 걸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도시는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 투자 가치가 확실한 집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서울로 몰립니다. 더군다나 서울 근처 신도시들도 교통이 좋아지고 새로운 주거단지가 많이 생겼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가치를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서울 집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만을 위한 선택이 늘어나고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르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리를 꺼뜨려야 부동산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꺼뜨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차피 서울 집값은 또 오를 거야라는 기대가 계속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이 심리를 잡으려면 무조건 시장을 믿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사람을 제대로 걸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전세 문제를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왜 이렇게 많아졌나? 요즘 전세 사기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전세가 원래는 서민 주거를 위한 방법이었는데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마치 무이자 대출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집값이 6억이면 전세 5억을 받고 자기 돈은 1억만 넣고 집주인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집을 팔거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지 대출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니어분들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리. 서울 집값만 바라보고 무리한 투자 신중히 생각하세요. 대출 규제는 결국 내 능력에 맞는 투자만 가능하게 만드는 보호장치입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능력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정부도 앞으로 전세 제도와 대출 기준을 더 깐깐하게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주거는 안정성 우선, 투기적 선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주거 안정, 과도한 빚 없는 생활, 무리한 부동산 참여 지양.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와 현명한 선택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